안녕하세요. 캡틴 시무사입니다. 오늘 교재 193페이지 외계 행성 탐사. 여기 첫째 파트에서는요, 매년 평가원 수능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3점짜리로 출제되는 아주 비중 있는 단원이 되겠고요. 앞서 우리가 다뤘던 천체 단원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 단원 제목이 뭡니까? 외계 행성을 탐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계 행성 탐사. 자, 외계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아닌 태양 이외에 다른 항성 둘레를 공전하는 천체인 외계 행성을 이루는 말이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할 때 잘 보이는 거, 밝게 반딱반딱 빛나는 거 뭡니까? 외계 항성이잖아, 그지? 근데 행성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잘 보이는 외계 항성을 두고요. 왜 외계 행성을 찾을까요? 바로 뭐다? 그래. 외계 항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는 없을 텐 거니까 당연히 뭐겠다? 외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디에? 항성 둘레를 공전하는 행성에 있지 않을까요? 라는 추측에서부터 비롯된 거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기 위해 우리는 뭐다? 외계 행성을 찾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서 우리 1단원에서 나온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에 관한 얘기들을 했었지, 그지? 그래서 뭐 배웠었냐? 생명 가능지대라는 거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 어쨌든 생명 가능지대를 논하기 이전에 행성이 있어야 생명 가능지대를 논할 수 있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외계 행성이 어디 있나요? 라고 찾고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193페이지 외계행성 탐사 서두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는 외계행성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외계행성 탐사 첫 번째 방법, 바로 도플러 요과가 나옵니다. 도플러 요과. 자, 오늘 외계행성 탐사 방법 3가지, 도플러 요과, 그 다음에 식연상, 그 다음에 미세 중형 렌즈. 요 3가지 다루게 될 텐데, 요 3가지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에서요,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바로 뭐다? 도플러 요과. 자, 우리 1학년 때부터 도플러 요과에 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잊어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면, 자, 2명의 친구가요, 줄을 잡고요, 이렇게 흔들고 있대. 위아래. 막 흔들고 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발생해? 파동이 생겨나겠지, 그지? 자, 그럼 우리는 뭐다? 파동이 1회 진동할 때 진행하는 거리.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파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파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근데 두 친구가요, 이렇게 줄을 잡고 막 흔들고 있다가 어떻더라? 2명이 줄을 잡고 있는 친구가요, 점점점 다가온다면 어떻게 될까? 줄넘기 줄이 흔들리는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가까워지겠지. 자, 그래서 봐봐. 2명이 어떻다요? 접근하게 된다라면 여기에 있는 파동의 모양이 어떤 꼴로 바뀌어? 이러한 꼴로 바뀌게 될 거야. 이해됩니까? 그딴 얘기는 뭐다? 현재 파장이 이렇게 이만큼의 길이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버렸니? 접근한 결과요? 파장이 어떻게 됐다? 짧아지게 된 거지. 파장의 정의는요, 파동이 일을 진행할 때 진행하는 거리 또는 마루에서 마루거리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떻다?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어떻더라? 2명이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점점점 멀어진대. 후퇴하게 된다면 어떤 꼴 나타나겠냐? 당연히요, 이러한 꼴로 늘어지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어떻게 됐다? 길어졌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장의 증가.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별을 관측한다라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이 보이게 되겠지, 그지? 근데 문제는 그 별이요, 지구로부터 좀 더 다가와 아니면 좀 더 멀어짐에 따라서 별빛의 파장이 변화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요렇게 있다? 파장 영역을 요렇게 그려볼게요.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이렇게 그려놓는다라면 잘 봐봐. 오른쪽이 뭐다요? 빨간 쪽, 파장이 긴 쪽. 왼쪽이 뭐다? 파란빛, 보랏빛 쪽, 파장이 짧은 쪽이라고 하자. 자, 근데 어떠한 별이 뭐다? 정지해 있을 때 별빛 스펙트럼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타나더래. 뭘로? 노란색 빛으로. 자, 정지했을 때 별빛이 노란빛이었는데요. 이 별이 뭐 하게 된다? 접근하게 된다라면, 다가온다라면 파장이 어떻게 된대? 짧아진대. 그 결과 노란빛이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 파란빛 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푸른 빛을 돌게 된다고. 반면 별이 어떻게 정지해 있던 별이 노랗게 보였었는데 이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진다라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 파장이 길어져.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어느 쪽요?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니? 파장이 치우쳤어요. 파장이 변했다, 그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별이 지구로부터 접근하게 되면 별빛이 어느 쪽으로요? 푸른색 쪽으로 치우쳐 뭐 일어난다? 청색 편의가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퇴한다 멀어진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길어져 뭐 일어나요? 적색 편의가 일어납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다고요. 청색 편의, 적색 편의. 됐습니까?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얘기한 게 뭐다? 도플러 효과에 대한 기본 얘기예요, 기본 얘기. 자, 기본 얘기가 될 텐데, 자, 볼게. 자, 중요한 얘기 도플러 효과에서요. 자, 그러면 이처럼 별빛의 파장이 치우치는 현상 뭐 된다고요? 편의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편의되는 정도, 편의량이라고 얘기하지. 파장의 편의량은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니? 당연히 별이 다가와 멀어져 뭐다? 속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속도에. 자, 근데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파장의 편의량, 다시 말해 변화량 얘기하는 거였다, 그지? 속도에 비례한다는 건데 이때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시선 속도라고 부를 거예요. 시선 속도. 시선 속도가 뭐야? 라는 얘기인 건데, 자, 시선 속도의 정의는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뭐다? 파장분의 파장의 편의량 곱하기 광속. 이렇게 따지는 거래. 이게 뭔 말이요? 그지? 결국엔 별빛이 다가와 멀어짐에 따라서 파장이 길어지냐 짧아지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지? 근데 그 변화량의 시선 속도 계산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뭐다? 얘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겠고요. 자,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그래, 시선 속도라는 놈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 또는 시선 속도가요 0보다 작다라면 이게 뭘 뜻하는 거니?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선 속도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뭔 얘기요? 시선 속도가 0보다 커? 라는 얘기는, 자, 봐봐. 별빛 파장이 양이나 당연히 양일 수밖에 없겠지. C라는 게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도 뭐다? 양의 값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시선 속도가 양이냐 음이냐를 결정하는 건 뭐에 따라서? 파장의 변화량에 따라. 항상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한 건 뭡니까? 나중 파장에서 처음 파장을 뺀 값이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중 파장, 처음 파장,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뭐 된 거니? 나중에 파장이 길고요, 원래 파장이 짧은 게 되겠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뭐란 얘기다? 파장의 변화량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파장이 노란빛인데 나중 파장이 파란빛이란 얘기야. 그 얘기는 뭔 얘기다? 파장의 변화량이 뭡니까? 음의 값이란 얘기가 되겠네.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하셔라? 그래? 시선 속도가 양의 값이요 라는 얘기는 파장 변화량이 양의 값이야. 다가와 멀어져. 후퇴하고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면 시선 속도가 음이라는 얘기는 파장 변화량이 음이어요? 라는 얘기는 뭐다? 청색편이. 접근하고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통상 우리가 얘기할 때 속도라는 게 시간분의 변이 아니야, 그지? 변이라는 게 어떻게? 나의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당연히 멀어지면 뭐다? 양의 값인 거고, 다가온 뭐니? 음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어렵지 않은 얘기야. 그래서 요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다? 도플러요가 외계행성 탐사하는 방법인 도플러요가에 관한 얘기를 정리하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쌤! 왜? 별은요, 천국에 고정돼 있다는 거. 맞아. 근데 뭐 별이 다가오고 멀어져요. 그치? 실제로 별이 막 훅 갔다가 훅 멀어진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구에서 아주 미세하게 진동한다 하더라도 뭐다? 편의가 나타나는 거거든. 단적인 얘기로 이런 식이야. 태양만 하더라도 있지. 지구로부터 정지해 있는 거 아니야. 일정 거리만큼, 그지? 물론 지구가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태양의 자전방향이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이잖아, 그지? 반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전을 한다라면, 크게 그릴게요. 태양이 이렇게 있는, 태양이 어떻다? 이렇게 자전하잖아. 그러면 골 때리는 게요. 봐봐. 태양의 왼쪽 부분, 우리가 볼 때 뭐다? 동쪽 부분에서는요. 당연히 여기 있는 태양 부분은 어떻게 되니? 자전에 의해 어떻더라?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꼴이겠지. 반면 태양의 서쪽 부분 같은 경우 어떠냐? 지구에서 멀어지는 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골 때리는 게 태양을 관측하더라도요. 이쪽 부분에서 뭐니? 다가와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요. 이쪽에서 뭐니? 멀어져 적색 편의가 관측된대. 태양의 자전에 의해서도 뭐다? 청색 편의, 적색 편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지? 별이 어떠냐? 물론 아주 멀은 거리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별이 움직인다라면 어떻게? 편의가 쉽게 관측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근데 별이 움직이긴 하냐? 어떻다라면 관측될 수 있니? 바로 뭐요? 별이, 항성이 뭘요? 외계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라면. 이거 또 뭔 말이야? 자, 봐봐. 지금 뭐 여기 이렇게 뭐다요? 지구가 있고요.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어디에 멀리 우주에 뭐다요? 이렇게 별이 떠 있다란 말이야. 별이야. 근데 만약에 이 별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행성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다라면, 문제는 이 행성의 질량이 굉장히 작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이 행성의 질량이 꽤나 큰 놈이라면 문제가 뭐가 된다? 결국 행성이 별 둘레를 공전한 이유는 뭐 때문이니? 별의 뭐 때문에요? 만율력 때문인 거잖아, 그지? 근데 이 행성의 질량이 꽤나 크다라면 이 별도 행성의 만율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라고.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다? 행성만 별 둘레를 공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더라? 별과 행성의 질량 비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 얘 질량과 얘 질량 얼마나 크냐 작으냐 차이 때문에 공통 질량의 중심이라는 게 생긴대. 다시 한번, 행성의 질량이 작다라면 얘랑 만율력의 중심은 별이 될 텐데, 행성의 질량이 꽤나 크다라면 이 행성의 만율력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더라? 별도요? 얘랑 질량, 공통 질량의 중심, 얘를 기준으로요. 별도 요렇게 공전하게 되고요. 행성도 공전을 하되 별 중심이 아니라 공통 질량의 중심을 요렇게 공전하게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봐봐. 지금 요렇게 빨갛게 그려놓은 게 뭐라고요? 별과 행성의 공통 질량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 질량의 중심.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별도 뭐 하게 된다? 행성을 거느리고 있고 꽤나 큰 질량을 가진 행성이라면 공통 질량의 중심을 통해 공전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어떻더라? 지구에서 봤을 때 여기 별이 이렇게 움직이면 뭐하냐? 다가오는 꼴. 접근해요? 별빛에 뭐 나타나? 청색 편의가 나타나겠고요. 여기 부근 지날 때는 나타나? 안 나타나고, 여기도 아니 나타나겠지만 어디 지날 때? 별이 여기 부근을 지날 때 뭐냐? 지구로부터 멀어져 뭐 나타나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얘기. 이처럼 별이요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할 때 청색 편의,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 뭘 의미하니? 꽤나 질량이 큰 행성을 거느리고 있음을 설명하는 거란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다? 도플러 효과를 통해 멀리 있는 항성에 도플러 효과를 관측할 수 있다라면 그 항성은 뭘 거느리고 있다고요? 행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거는 뭔 얘기냐? 자, 봐봐. 여러분이 지구고요. 얘가 별이고 얘가 행성이라고 칩시다. 됐냐? 근데 봐봐. 야우! 별과 행성이 이렇게 별이 행성별, 얘가 별이라고 할게. 별이 이렇게 공전한다면 어떻게 되니? 여러분한테 다가가 멀어져 청색편이, 적색편이 나타나겠지. 근데 공전하는 방향이 있잖아. 여러분이 지구인데요. 어떻더라? 별과 행성이 이렇게 공전한다면 어떻게 했냐? 아무리 공전한다 하더라도요. 다가가 멀어져 나타나는 아니 나타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플러 효과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어떻더라? 지구에 있는 관측자의 무슨 방향? 시선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에서 관측자가 쳐다보는 방향과 여기 나와 있는 별과 행성의 뭐가요? 공전 궤도의 면이 뭐 해야만 해? 나란해야만 도플러 효과를 관측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캡틴이 빨갛게 적어놓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됐어요? 자, 또 아울러 우리 이런 얘기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결국은 별과 행성이 서로서로 공전하는 꼴이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 뭘 정리해야 되냐면 잘 봐요. 별과 행성이 공전할 때 있어서는 어떻더라?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별과 행성이 어때요? 공전 방향은 어때야 돼? 같아야 합니다. 공전 방향이 같다는 얘기고요. 또 아울러 별과 행성의 무슨 위치? 공전 궤도상 상대적인 위치는 어찌해야 돼? 반대여야 됩니다. 이 얘기. 됐냐? 자, 그럼 볼게. 별이 어떻더라? 여기 위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행성도 어떻습니까? 여기 위치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잘 봐. 만약에 별이 어떻더라? 여기 지날 때가 언제라고 하자? A라고 둡시다. 여기 있을 때를 뭐다? B, C, D라고 둘게. 그러면 잘 봐. 별이 A 위치에 있을 때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 공전할 때. 행성도 어떻다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거야. 됐냐? 돼요, 안 돼요? 또 아울러 별이 라지 A 위치에 있다라면 행성은 어디 있어야 되겠니? 공전 방향이 같고요. 상대적 위치는 어때야 돼? 반대여야 돼. 그러면 행성은 어디 있어야 되니? 상대적 위치 반대. 여기에 있어야 되겠네. 별이 라지 B에 있다라면 행성 어디여요? 스몰 B. 별이 C에 있다라면 스몰 C. 별이 라지 D에 있다라면 스몰 D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냐? 그 얘기는 우리는 뭐다요? 그래, 공전 방향이 같고요. 상대적 위치가 반대란 얘기는 와우! 여기 나온 별이요. A, B, C, D 한 바퀴 돌 동안 행성도 어떠냐? A, B, C, D 어떻다? 한 바퀴 공전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별과 행성의 공전 주기가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와닿니? 이해되나요?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우리 교재에 193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시자라면 문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요. 뭐라고 나와 있니? 시선 속도가 이렇다라고 나와 있지. 그래, 안 그려? 그대로 바로 보여줄게. 어떻더라? 1일, 2일, 3일, 4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시선 속도가요 뭐라고 나와 있니? 양의 값, 음의 값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 뭐 물었냐? 이 행성의 공전 주기가 얼마니? 라고 물었잖아. 그지? 자, 그럼 잘 봐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 요렇게 지구가 있다고 치고요. 지구의 관측자가 요렇게 서가지고 뭐 본다? 별을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별과 행성의 공통질량의 중심이 여기라고 치자라면 별이 어떠냐? 요렇게 공전할 동안에 이 별이 거느리고 있는 행성도 어떠냐? 요렇게 공전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근데 어떻다요? 1일날 봤더니 시선 속도가 뭐다요? 양의 값이 나타나는 거야. 시선 속도가 양이라는 게 뭘 의미한 됐니? 뭐 하고 있다고요? 후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야. 맞냐? 그렇다면 1일날 봐봐. 여기에 있는 행성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고 있어요. 1일날. 됐냐? 아무 생각 없이 끄덕이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건 뭐요? 행성이야, 별이요? 행성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뭐냐?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행성 관측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관측하는 건 뭡니까? 그래, 시선 속도라는 건 누구예요? 별의 시선 속도란 말이야. 됐나요? 됐어요? 졸고 있는 당신 때문에 내 목이 쉬어간다고. 줘요. 잠 좀 깨라고. 됐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잠 좀 깨시라고요. 됐냐? 그럼 결국은 이때가 일이 아니라 뭐란 얘기냐? 그래, 만약에 봐봐요. 행성이 어떻더라? 이렇게 반시계 방향 공전하는 거라면 별도 어떻단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겠지. 왜? 공전 방향이 일치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맞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1일 때 시선 속도가 양이라고요? 멀어지고 있다고요? 누가? 별이 멀어진다고. 그러면 1일날 별의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얘가 1일이 되겠네. 그러면 현재 별이 여기 1일이라면 다 행성 어디 있어요? 상대적 위치 반대 얘가 1일이라는 얘기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뭘 기억해? 얘를 기억하시라고요. 중요하다고요. 됐냐? 자, 그럼 다시 볼게. 야! 다시 보자. 3일날 봤더니 어떻습니까? 3일날요? 별의 시선 속도가 음이야. 시선 속도 뭐 하고 있다? 접근하고 있네. 얘가 뭐란 얘기냐? 3일일 때란 얘기네. 행성 어디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 반대 위치요? 여기 있다는 뜻이겠네. 와닿니? 끝났네, 그러면. 1일, 2일, 3일, 4일. 행성도요? 1일, 2일, 3일, 4일. 끝! 그럼 끝났네. 봐봐. 문제 뭐라고 물었냐? 행성의 공전 주기를 물었어요. 야! 우리가 관측한 건 별인데 행성의 공전 주기 어떻게 알아? 별과 행성의 공전 주기는요? 같기 때문에. 별이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 4일. 행성도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니? 4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행성의 공전 주기 4일임을 찾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외계 행성이요. 별을 가린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식연상이 일어나.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냐? 행성이 1, 2, 3, 4 언제 가리겠냐? 지구랑 별 사이에 있는 언제요? 요때 뭐 일어난다? 식연상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뭐라고요? 2일일 때 중심별을 가린다. 됐습니까? 1일일 때 뭐요? 멀어져 적색편이. 3일일 때 다가와 청색편이.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도플러 여과는 잘 봐. 외계 생명체, 외계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뭐의 도플러 여과로 관측하는 거니? 별의 도플러 여과로 관측하는 거라는 거. 됐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별 관측. 정리되겠니? 자, 아주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어요.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고요. 또 우리는 그럼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조심하셔야 될 게 뭐였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 도플러 여과는 뭐다?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뭐 할 때? 나란할 때 일어나는 현상. 됐냐? 자, 또 193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3페이지에 뭐다요? 동그라미 3번이 나란할 때 되겠고요. 동그라미 4번 얘기 보자. 뭔 얘기냐? 이러한 도플러 여과가 잘 관측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행성의 질량이 어떨수록 큰 게 유리할까요? 작은 게 유리할까요?
도플러가 왜 일어난다고요? 별이 뭐해서요? 공전해서. 별이 왜 공전해? 행성과 별의 공통질량의 중심을 공전하기 때문에.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새로 그려볼까요? 별과 행성이 이렇게 있다라면 공통질량 중심이 어떠냐? 이만큼.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냐? 얘가 공전하겠지. 만약에 행성이 없거나 질량이 굉장히 작다라면 공통질량 중심 어디 치우쳐? 요렇게 치우쳐가지고 얘가 요렇게밖에 안 돌겠지. 이해합니까? 그럼 도플러가 어느 게 더 잘 나타나? 행성의 질량이 어떨수록요? 클수록 잘 일어난다는 얘기. 이해됩니까?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요 어떻더라? 도플러 효과가 보다 잘 일어납니다. 정리되겠니? 또 하나 뭐라고 나와 있냐? 공전궤도 장반경이 공전궤도를 큰 거 작은 거 어떨수록 잘 일어나요? 사실 지금 행성 질량하고요 공전궤도랑은 연계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따지게 되는 건데 공전궤도가 큰 거랑 작은 게 있다라면 결국 우리가 나타나는 도플러 효과라는 게 뭡니까? 별빛 스펙트럼 편의를 관측하는 거잖아. 그러면 편의가 조금 일어나는 거, 많이 일어나는 거 누가 유리해? 많이. 근데 이 편의량은 뭐에 비례해? 시선속도. 시선속도라는 건요 결국은 뭐다? 얼마나 빨리 다가와 얼마나 빨리 멀어지냐는 얘기지. 그러면 별이 보다 빨리 공전하기 위해서는요 공전궤도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을수록 도플러 효과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 왜요? 케플러 2법칙에 관한 얘기지. 정리되겠습니까? 도플러 효과요 정리 끝.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다 그지? 빨간 거 아주 중요한 얘기겠고요. 우리는 뭐다? 194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두 문제 풀이하면서 도플러 효과의 개념을 다져보도록 합시다. 194페이지 두 문제 도전! 자, 194페이지 첫 번째 문제 사실 아까 전에 교재에 나와 있던 그래프랑 같은 그래프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다? 별의 공전 주기가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면 어떻더라? 어떠한 별이요? 공통질량의 중심을 향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한다라면 행성도 어떠니? 공통질량의 중심을 향해 이렇게 공전하는 꼴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봐. 1일날 시선 속도가 양이어요. 뭐하고 있니? 멀어지고 있을 거야. 별. 1일날 어떻더라? 멀어져요. 적색편이 1일. 3일날 뭐하고 있니? 다가와요. 청색편이 3일이 되겠네. 그럼 자연스레 어떻게 돼요? 2일이 되겠고요. 4일이 되겠다. 행성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1일일 때 공전 방향 일치, 상대적 위치 반대. 여기에 있을 때가 1일, 여기 있을 때가 2일, 여기가 3일, 여기가 뭐가 돼요? 4일이 되겠네요. 따라서 행성의 공전 주기는 4일이 됩니다. 자, 중심별 가리는 건 언제예요? 여기. 별과 지구 사이 2일일 때 가리게 되겠고요. 관측 시작 1일 후에 뭐 나타납니까? 1일 날 뭐 나타나?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요. 3일 날 뭐 나타나니? 청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관측 시작 3일 후 외계 행성에 관해서 물었어. 자, 여기 나온 3일 때 뭐 나타나? 시선 속도가 m, 청색 편이라고 해서 다가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는 얘는 뭐다요? 별의 시선 속도고 여기서 물은 건 뭐다요? 행성에 관한 거니까. 행성은 3일 때 뭐하고 있니? 멀어지고 있구나. 다음,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와 시선 방향 어떨 때요? 나란할 때 관측이 잘 됩니다. 자, 다음 194페이지 두 번째 문제. 어느 외계 행성계와 지구가 나타나 있다, 그지? 자, 그랬더니 봐요.
원래는 이만큼의 파장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A일 때요. 어느 쪽이요? 빨간 쪽으로 치우치게 됐고요. 이때 언제냐? 파랗게 치우치게 된 걸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구는 어디에 있냐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볼게요. 외계 행성이 A 위치할 때 행성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다가가요. 별은 어디로 가니? 이렇게 이동하게 있겠지. 자, 그러면 A에 위치할 때요. 분명 여기 이렇게 편의가 일어나는 건 별이야, 행성이야? 별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A일 때 별이 뭐 해야 돼요? 멀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분명 A일 때요, 별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지구에서 멀어지는 꼴이려면 지구는 X에 있어야 돼요, Y에 있어야 돼요? 그래, 여기에 뭐가 있구나? 지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뭐다요? 지구는 Y방향에 위치합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외계 탐사 방법은 별의 질량이 어떨수록요? 클수록 유리합니다. 됐냐? 또 아무 생각 없이 끄덕끄덕이고 있다, 그지? 잘못된 얘기가 되겠죠. 왜? 지구과학은 이런 말장난 조심해야 됩니다. 별의 질량이 아니라 뭐다? 별이 거느리고 있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유리하다고 해야죠. 만약에 별의 질량이 워낙에 행성보다 차이가 많이 나게 크다라면 별이 움직여 안 움직여? 도플러가가 안 일어날 테니까. 지문 조심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주기를 비교하면 공전주기는 어떻대요? 같다고 얘기했었죠. 마지막, 행성의 공전주기가 어떨수록 결국 여기 나오는 별빛의 편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뭐에 비례한데? 시선 속도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속도가 빠르려면 공전주기는 어때요? 짧을수록 잘 일어나는 겁니다. 정리되겠습니까? 자, 다음 교재 195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요? 식현상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 자, 외계행성 탐사하는 두 번째 방법, 식현상에 관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식현상이라는 거 우리 이미 다뤘었지, 그지? 뭐 할 때? 일식, 월식. 일식 태양이 먹혀, 월식 달이 먹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식현상은 외계 행성을 탐사함에 있어서 식현상이라는 건 뭔 얘기니? 라는 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뭐가 있다고요? 외계 항성, 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별이요, 뭘 거느리고 있다요?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라면 행성이 어떻게 되겠냐? 둘레를 이렇게 공전하게 되겠지. 맞아요? 근데 지구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 관측자가 이렇게 관측한다고 치자라면 문제가 행성이 어떻더라? 이렇게 반시계 방향 공전함에 있어. 지구랑 항성 사이에 행성이 어떻더라요? 요렇게 위치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냐? 결국 지구를 향하고 있는 별빛을 이 행성이 가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지. 이걸 뭐라고 하냐? 식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볼게. 결국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되 어떻더라? 행성이 여기 점점점 오른쪽으로 옮겨갈 거 아니야. 그치요? 자, 그러면 잘 봐봐.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요렇게 뭐에 관한 얘기? 시간이 지남에 따른 뭐다? 밝기 변화를 따져보자. 당연히 누굴 밝히겠냐? 행성의 밝기요? 항성의 밝기요? 항성, 별의 밝기를 관측한다는 얘기라고.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 요렇게 내려보자라면 결국 그거잖아, 그지? 여러분이 지구고요. 캡틴 얼굴이 뭐다? 광이 나지, 그지? 번쩍번쩍 광이 나잖아. 별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별 둘레를 누가요? 행성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으악! 그지? 다시 한번. 지나간다. 으악! 소리 질러야지. 왜? 캡틴 얼굴 가려지잖아. 아니야? 자,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가려지는 게 뭐다요? 식현상이란 말이야. 자, 그럼 과연 언제부터 가려지니? 이때부터 가려지기 시작하여 점점점 어떻게 돼? 어두워지겠지. 광채가 사라지잖아. 그러다가 행성이 어떠냐? 항성이 쏙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밝기가 줄진 않을 거야. 그러다가 언제요?
행성이 항성을 벗어나는 순간 와 다시 밝아진다. 이해됩니까? 그 얘기인 거야. 자 그럼 봐봐봐. 지금 원래 밝기가 이렇게 일정하다가요. 여기 순간 들어가기 시작했네. 밝기가 줄어든다고. 그러다가 완전 쏙 들어간 이후에는 밝기가 더 이상 줄지가 않아요. 이해됩니까? 또 빠져나가는 동안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밝기가 늘게 될 테고요. 그 이후는 밝기가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냐? 이게 바로 뭐다요? 식연상. 아주 쉬운 얘기야. 자, 그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 봐봐. 뭔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이 시간을 뭐라고 하니? 말 그대로 식연상이 일어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다시 한번 보세요. 캡틴 얼굴이 별이야. 반딱반딱 빛납니다. 나는 스타야. 근데 어떻더라? 행성이 지나가되 이렇게 천천히 공전하는 경우랑 슝 하고 공전하는 경우랑 어느 게 좋아? 당연히 슝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은 거지, 그지? 천천히 지나간다는 어떻게 됩니까? 캡틴 얼굴이 오랫동안 가려져. 식연상이 오랫동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요? 그래, 식이 일어나는 시간은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냐? 행성의 뭐요? 공전 주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겠다. 천천히 돌아, 한 바퀴 돌아가는데 오래 걸릴수록 어떻습니까? 식연상이 오래 일어난다고.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식시간이 길다라는 얘기는 공전 주기가 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시 말하면 뭐다요? 행성의 공전 속도는 어떻다는 얘기니? 느리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또 게다가 우리는 뭐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냐? 그래, 공전 속도가 느려요? 라는 얘기는 뭔 얘기다? 케플러 법칙에 의해 상대적으로 행성과 별 사이 거리가 가깝다, 멀다? 멀다. 뭐다요? 행성의 공전 궤도 장반경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느려요? 길다라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뭐야? 외계 행성 탐사랑요? 케플러 법칙 섞여 나오는 개념이겠지. 어렵지 않지, 그지? 또 아울러 우린 또 뭐 생각할 수 있냐? 잘 봐봐라.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라면 잘 봐요. 언제? 얘랑 얘의 차이를 한번 보자. 이게 결국 뭔 얘기냐? 별빛의 감소량을 의미하는 거지. 다시 말해, 식연상이 일어나면서요, 별의 밝기가 얼마나 감소했냐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잘 봐봐라. 다시 한번. 캡틴이라는 스타가 있어요. 나는 스타예요. 여기 상태에서 어떻더라? 요만한 행성이 지나가. 많이 가려, 덜 가려? 덜 가리겠지만 이만한 행성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많이 가려져. 이해됩니까? 결국엔 지금 일어나는 게 바로 뭡니까? 뭐라고요? 그래,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적어봅시다. 식연상에 의해 밝기 감소량이라는 것은 뭐랑 관련 있냐? 보여줬잖아. 행성이 쪼만해요? 커다래요? 뭐랑 관련 있어요? 식연상을 만드는 행성의 반지름과 관련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가리는 건 뭐다? 단면적 개념인 거지, 그지? 따라서 뭐요? 행성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겠구나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식연상, 밝기 감소량 또는 밝기 감소가 일어나는, 식이 일어나는 시간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요렇게까지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냐? 돼, 안 돼? 자, 또 잘 봐봐. 여러분이 지구고요. 캡틴 스타 별이 있어요. 근데 행성이 이렇게 공전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식연상이 일어나겠지. 근데요, 이 행성이 이렇게 공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전이 일어난다면 식연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공전하는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별 같은 경우는 이 식연상을 통해 행성을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식연상도 기본적으로요, 뭐란 얘기다? 지구에서 관측하는 시선 방향과 행성의 뭐요? 공전 궤도면이요, 어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 나란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식연상론이 끝!
자, 결국 정리해보자면요. 앞서 나왔던 뭐다? 도플러 효과랑 시견상 둘 다가요.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 어때야 됩니까? 나란할 때 잘 관측이 됩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이어서 교재 195페이지 세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외계 행성 탐사하는 방법. 바로 뭐가 나옵니까?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자, 일단은, 여기 요렇게 지구가 있고, 지구에 관측자가 서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아주 먼 곳에 뭐가 있다요? 이렇게, A라는 별이 있다고 치고요. 이 A라는 별 둘레를 누가요? 행성이 이렇게 공전한다고 쳤을 때, 행성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고 쳤을 때, 그 뒤편에 B라는 별이 이러한 꼴로 지나간다고 칩시다. B라는 별, 별 B가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라면, 자, 일단 지구에서 당연히 A별은 어떻게 관측이 잘 되겠지, 그지? 그치만 문제는 이 뒤편에 있는 B라는 별이 문제가 될 텐데, 자, 보세요. 1번 위치에 있을 때에는 B에서 나온 별빛이 지구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3번 위치 있을 때도요, 이렇게 문제가 없이 지구에 도달하겠지만, 문제는 2번 위치, 얘를 신경 쓰셔야 될 텐데, 2번 위치, 여기서는요, 별빛이 진행하다가 어떻게 돼? 앞에 있는 별에 가려서 도달하지 못하게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럼 당연히 2번 위치일 때 별이 관측이 아니 돼요? 아닙니다. 어떤 꼴로 나타나는 거냐면, 자, 봐봐봐.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른 뭐요? 별의 밝기 변화를 따져보자라면 그래프가 어떠한 꼴로 나타나니? 이러한 꼴로 나타난대. 오, 자, 이때 별의 밝기가 가장 밝을 때가 바로 어디다? 여기 나와 있는 2번 위치일 때. 자, 어떻게 앞에 별이 가리는데 더 밝게 나타날 수가 있니? 자,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던 별빛이 직진하는 빛 같은 경우는 A별에 가려서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맞지만, 문제는 온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별빛들 중에 A별 부근을 지나는 이 별빛, 이 별빛이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A라는 별의 강한 중력에 의해, 우리 물리하는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중력장에 의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왜곡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요. 빛도 어떻더라? 중력에 의해 끌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어떻게? 우와, 중력이 딱 끌려간다. 끌려가네. 이렇게. 마치 어떻더라? 앞에 있는 별이 커다란 중력에 의해 뭐와 같은 효과? 빛을 모아주는 효과인 볼록 렌즈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빛이 모아짐으로 인해서 어떻다? 직진하는 빛만 도달하는 얘네들보다 오히려 별과 별이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 밝기가 더 밝게 나타난다는 사실.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는 거냐? 이 별의 밝기가 이처럼 변화하는 것. 누구 별이다? A별이니 B별이니? 여기 나와 있는 별 B의 밝기 변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냐? 별의 밝기 변화를 따짐으로 인해, 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별이 거느리고 있는 행성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뭐? 별의 밝기 변화는 누구 별이요? 바로 뒤에 있는 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 누구 앞에 있는 별의 행성을 탐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 지금 이처럼 뒤에 별의 밝기가 이렇게 변한다는 건 앞에 별의 뭐 때문에?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나타난다는 건 이해가 됐죠, 그지? 근데 앞에 별의 행성은 어떻게 탐사할 수가 있나요? 라는 얘기가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여기 행성이 이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할 때, 문제는 행성이 별과 빛이 진행하는 방향과 나란하게 배열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별만의 중력이 아니라 별과 행성의 중력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더라? 중력 렌즈 효과가 더 잘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별의 밝기가, 자 지금 여기 노랗게 그려놓은 요 그래프가 어떻더라? 앞에 있는 별 A의 행성이 어떻대요? 없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꼴이라면, 만약에 앞에 있는 별 A가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라면 어떻게 나타나? 그래, 이렇게 가다가 쭉 뭐 때문에요? 행성과 별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순간 별의 중력뿐만 아니라 행성의 중력도 빛의 힘을 더 도와주는 꼴이므로 어떻게 된다? 불규칙적인 별의 밝기가 나타난다는 얘기라고. 그 결과 뒤에 별 밝기 이처럼 변함으로 인해 앞에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됐습니까?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여기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 어떤 중요한 사실? 자, 앞서 나왔던 도플러 효과나 시견상 같은 경우는요,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관측자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뭐 할 때, 나란할 때 도플러 효과, 시견상이 잘 관측된다고 얘기했었지, 그지? 자, 그치만 미세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경우는요, 어떻더라? 조심해야 될 게요. 시선 방향과 앞서 얘기했던 대로 뭐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뭐 할 때? 나란할 때. 얘네들이 나란할 때 잘 관측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는 얘기라고.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아니고요. 시선 방향과 뭐가 나란해야 돼? 그래요. 앞에 별과 뒤에 별만 나란하다라면 행성의 공전 궤도와 무관하게 중력 렌즈 효과가 잘 관측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라고. 자, 여러분이 지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다요? 캡틴 얼굴이 뭐다? 뒤에 별이라고 치자라면 앞에 별이 있고요. 앞에 별 둘레는 뭐가? 행성이 돌아간다라면 이렇게 일직선 밝아 덜 밝아 밝아 덜 밝아 이해되지요? 나란할 때도 나타나겠지만 어떻게? 밝아 덜 밝아 밝아 덜 밝아 어떻더라? 앞에 별과 뒤에 별이 일직선상에 놓여있기만 한다라면 우리는 뭐다?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또 하나. 요 얘기도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얘기이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행성의 공전 주기가 어찌할수록 길수록 짧을수록 외계 행성을 탐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라는 거. 외계 행성 탐사가 용이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데, 자, 행성의 공전주기. 결국은 이러한 행성이 공전함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맞지? 그러면 행성이 빨리 공전할 때랑 천천히 공전할 때랑 언제 외계 행성 탐사를 더 쉽게 할 수 있겠니? 라는 얘기가 되겠다고요. 자, 봐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놨을 때 만약에 행성의 공전 주기가 어떻다요? 짧다라고 치자라면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는 주기도 짧을 텐 거니까 원래 별에 행성이 없을 때 밝기 변화가 이러한 꼴로 나타난다라면 공전 주기 짧은 행성을 갖고 있다라면 어떻게 나타나? 이러한 꼴로 변하게 나타나겠지. 별의 밝기 변화가. 그쵸? 반면 어떻게 됩니까? 행성의 공전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치자라면 별이 행성을 거느리지 않을 때 밝기 변화가 이러한 꼴이라면 얘는 어떻게 나타나요? 잘 안이 변하다가 툭, 안이 변하다가 툭, 안이 변하 툭 이러한 꼴로 변하게 되겠지. 따라서 자, 여러분 보세요.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 외계행성을 탐사하기 어느 게 눈에 잘 띄겠니? 그래.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눈에 띄기 쉽겠지. 찾아내기가 용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성 때문에 미세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난다면 행성이 빨리 돌면서 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는 아니게 되겠다. 오히려 행성의 공전 주기가 길어 천천히 공전할수록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밝기 변화가
띄엄띄엄 나타남으로 인해 어떻다? 외계 행성을 탐사하기가 더 용이한 거라는 게 앞에 배웠던 뭐에 관한 얘기, 도플러 여과랑은 조금은 다른 얘기가 되겠다는 얘기.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는 뭐다?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세 가지 방법. 도플러 여과, 시견상, 미세 중력, 렌즈 현상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외에 나머지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주로 수능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 테마가 대부분을 이루게 되겠고요. 또 이외에 다른 방법이 나온다라면 설령 출제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문제에 주어진 제시문을 충분히 읽어보신다라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오케이. 자, 개념 정리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우리는 뭐다? 캡틴 교재 196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도전! 자, 196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떤 외계 행성계 쭉 나와 있다, 그지? 자, 일단은 가랑 가와 나가 각각 행성 A 또는 B에 의한 뭐다? 시견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어떻습니까? 가와 나의 뭐가 차이 난다요? 시견상이 일어날 때 밝기 변화가 차이 나는 거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가라는 행성이 뭐다요? 행성 반지름이 큰 놈이고요. 나라는 놈이 행성 반지름이 작은 놈이겠구나. 조그만 놈이 가리는 거고요. 커다란 놈이 가리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또 아울러 뭐 생각해야 돼? 식이 일어나는 시간. 시간이 나가 길어요. 나가 길어요. 가는 어떠냐? 슝 하고 지나가는 놈이라면 나는 천천히 지나가는 놈이란 얘기겠지.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얘가 공전 속도가 어떻단 얘기니? 느린 놈이란 얘기고요. 가가 어떻습니까? 공전 속도가 빠른 놈이란 얘기네. 그럼 당연히 케플러 법칙에 의해 가까이 있는 행성, 멀리 있는 행성 누가 빨라요? 가까이 있는 게 빠르겠네. 그래 가가 A고요. 나가 B라는 얘기겠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는 A, 나는 B가 되겠다. 다음 반지름은 뭐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뭐 가지고요? 얘는 뭐다? 공전 속도 주기를 가늠하는 거고요. 뭐 가지고요? 얘 가지고. 얘는 밝기가 이만큼 줄고 얘는 요만큼 줄었네. A 행성이 어떻더라? 반지름이 더 큰 놈이 되겠구나. 됐습니까? 노란 거, 파란 거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 다음 A에 의해 시견상이 나타난 주기는 B보다 긴가요? 이게 뭔 말이야? 시견상이 나타나는 주기. 그 얘기는 지금 가가 요때 일어난 거잖아, 그지? 그럼 잘 봐. A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작은 궤도를 돌기 때문에 식 일어나겠지. B 같은 경우 어떠냐? 시견상이 일어나겠지. 이해합니까? 따라서 일어나는 주기는 A에 의해 일어나는 게 B보다 길다가 아니라 뭐다? 짧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행성의 공전궤도 변화. 시선 방향은 뭐일 때? 나란할 때 관측이 됩니다. 나란하지 않다면 이런 시견상이 관측조차 되지 않겠죠. 됐습니까? 자, 196페이지 두 번째 문제. P별의 밝기. 그래. 뒤에 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 X항성계, 앞에 있는 별이 거느리고 있는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P별의 밝기는 당연히 A랑 B랑 누가 밝아요?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는 B가 더 밝아요. X항성이 주기적인 운동에 의해 P별의 밝기가 변한다. 됐니? 또 아무 생각 없이 끄덕이면 큰일 나는 거라고. 왜? X항성이 아니라 뭐다? X항성의 뭐다? 행성의 주기적인 운동에 의해 P별의 밝기가 변한다고 얘기했죠. 자, 이 탐사 방법은 외계 행성의 공전궤도가 어떨수록요? 클수록 천천히 돌기 때문에 유리하게 나타납니다. 됐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외계 행성 탐사 방법 뭐에 관한 얘기, 도플러 여과, 시견상, 미세중력 렌즈 현상까지 다뤄봤습니다. 그지? 그 외에 197페이지 펄서 신호주기 변화 이용 또는 별의 운동 경로 이용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거진 수능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령 이런 게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지문상에서 새로운 탐사 방법의 원리라던가 방법들을 지문상에 일목요연하게 설명, 정리가 된 다음에 문제가 주어질 거니까 당황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아울러 외계인 탐사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라면 이러한 자료 해석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가 같은 경우가 뭘 이용하는 거니? 별과 행성 공통질량 중심이 등장하는 거니까 뭐겠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거구나. 나가 뭐예요? 식현상을 이용한 거구나. 정리가 되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발견된 대부분 행성은 지구보다 질량이 크냐 작으냐 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니? 질량이 1인데요. 그 1이 뭐다요? 목성이야. 목성이란 말이야. 지구의 질량은 어디라고 나와 있니? 여기라고 나와 있는 거지. 따라서 어떻다요? 대부분 행성은 어떻다? 지구보다 질량이 크게 되겠다. 왜? 당연히 행성의 질량이 커야지 뭐 잘 일어나? 도플러 효과가 잘 일어날 테고요. 일반적으로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도 클 텐 거니까 식현상도 더 잘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가를 이용한 외계인 탐사 방법 이미 얘기했다, 그지? 도플러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를 이용한 바이오에서 대부분 나가 뭐예요? 식현상 까만 점에 해당하는 거네. 우리 교재대로라면 하얀 점인 거니 어쨌든 어디에 있냐? 식현상이 주로 있는 건요. 여기 부분에 쏠려 있는 거다, 그지? 그렇다면 궤도 반지름이요 1AU보다 어떠니? 작게 나타나는 거구나. 자료 해석 문제. 마지막 중견행성의 질량이 어떻소록요? 당연히 큰 행성일수록 유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98페이지 우리 지구과학 1 교과 과정에 나오는 마지막 얘기가 최근의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자, 유명한 게 나온다, 그지? 자, 그 이름도 유명한 세티 프로그램.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Search for 뭐를 찾는데 뭘 찾아요? Extra. 다음 뭐요? Terrestrial. 뭐다? 지구 외에 무언가를 찾는데 뭘 찾아요? Intelligence. 지적 능력 가진 지구 바깥의 지적 능력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프로그램. 뭐라고 합니까? SETI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니? 그래 우리가 얘기하는 ET 알지? ET가 뭐예요? Extraterrestrial 지구 외 이 뜻이거든. 몰랐어. 이거 다들 오 하더라고. ET가 그 얘기입니다. 지구 바깥 생명체라고 해서 ET라고 부르는 거예요. ET를 지적 능력 ET를 찾는 과정. 세티 프로그램. 그래서 현재는 뭐다요?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사하기 위해 어떻게 지구에서 인위적으로 정보가 담겨 있는 전파를 쏘고 그에 대한 회신 들어오는 걸 기다려보고 있다. 또는 우주로부터 날려도 오는 어떻게 규칙적인 신호, 일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전파를 찾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들, 활동들을 뭐라고 하자? 세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이로써 우리는 뭐다? 캡틴과 함께하는 수권책 지구과학원 기본 개념 과정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캡틴 심우성입니다.